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이제 앞당겨 오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 내년은 대선으로 인해서, 자, 지금도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 공약들 상당히 많이 또 내놓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정책 흐름 이런 거 잘 또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 철저히 하시는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또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좀 더 슬기로운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혹시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또 본인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매물에 대한 이 사항들의 고민 사항들, 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 보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부자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 대부분 다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긴 한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연 부동산을 투자만 해서 성공을 했을까? 라는 기준은 좀 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강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사례인데, 바로 어떻게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좀 더 수익 창출을 했는지 바로 그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울 거주하시는 이 55세 자영업자 되시는 분인데, 자, 처음에 투자는 상가, 주택을 투자를 하셔서 중간에 리모델링으로 변환을 준 다음에 이 수익 창출이 좀 된 케이스인데, 자, 매수가 11억 원으로 서대문구 동교동에 2003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오래된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 이 동교동 홍대 입구 쪽인데 바로 이 11억 원가에 매수를 하셔서, 자, 대지 면적 46평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자, 여기가 아직은 역세권인데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라는 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투자를 좀 잘 하신 케이스였고요. 현재 임대 수익이 월 830만 원대, 그러니까 800만 원대가 지금 임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자, 현재 시세가 무려 42억 원대입니다. 자, 매수가 기준 보면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를 이제 올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위치상에도 보면, 자, 홍대 입구에서 거리상으로 보면 한 도보 2분 정도 되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전부 현재 기준, 분명히 매수 기준으로 해서는 주택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현재 기준은 전부 근린생활시설, 상가시설로 해서 전부 용도 변경,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달 830만 원대 정도의 임대 수익까지도 더불어, 그래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케이스인데, 자, 이 케이스만 보면 상당히 운이 좋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케이스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자, 실제 그럼 이분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로 해서 바꿨느냐? 자,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부동산의 투자 원칙은 입지입니다. 뭐니 해도 입지적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잡은 것이 먼저 역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잡았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일단 토지에 대한 가치 개념으로, 그래서 보통 역이 만들어지기 전과 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역은요, 도시계획이나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이 만들어지면 일단 교통발달이 돼서 인구 유입이 되고, 동시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상권이 발달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확장이 되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지가 상승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 상승, 특히나 부동산의 수익 가치로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데, 자, 저희가 보통 역세권을 우리가 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250건 기준, 그러니까 250m 범위 내에 있는 거하고 500m 이내에 있는 거하고 역세권을 보통 1구간, 2구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느냐에 따라서 1권역이냐 2권역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 매수만 하면 다 돈 버는 거라고
보통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이 가격까지 올랐다는 이런 시세 차익에 성공하신 부분들은 뭐 대부분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부동산의 운영 전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정보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매입을, 우리가 보통 일반 매매로 하느냐 경공매로 하느냐 다른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취득을 하느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취득을 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결국은 보유하면서 관리 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 저희는 보통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환 줄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리모델링이거든요. 보통은 보통 개발을 하는 케이스들이 가장 편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보통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축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부분들은 전문가가 좀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문가가 없어도 충분히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근생으로 해서 이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는 바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러한 운영과 관리를 통해서 기본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임대 수익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 그래서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용도만 해도요, 한 3배 정도의 차익을 일단 가져올 수 있는 자산 가치 증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하면 저희가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잘 보시면 일단 주택에 대한 부분을 규제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 우리가 토지는 둘째 문제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을 만들 때 보통 건축물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를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개발을 할 때도 단독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근생 건축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규제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뭐 최근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많이 요즘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 거는 아시겠지만 아파트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많고, 반대로 이러한 다가구라든가 단독, 다세대 같은 거 투자하신 분들은 주로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단독주택 안에서도 이런 이 상가주택 건물 같은 벌금 통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처음부터 아예 근생 쪽에 있는 건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요 상당히 초기 가격대가 상당히 상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낮은 쪽으로 가는데, 자, 제가 이제 보통 솔루션 제안을 좀 드리다 보면, 자, 기존에 우리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 주택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에는 일단 규제 지역에 투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매수할 때는 주택으로 일단은 저는 오케이, 찬성을 하거든요. 자, 그 부분은 바로 주택으로 매수를 하셔서 향후 매도할 때는 근생으로 바꿔서 매도를 하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변환을 주는 거에 따라서 향후 뭐 세금 절세뿐만 아니라 차익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주택을 하셨으니까 매도도 주택으로 가셔서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주택에서 근생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이 세금에 대한 할인, 특히나 절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토지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용도 변경은 주택을 보통 상가 쪽이나 상업용, 자, 상업용은 사무실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인테리어, 특히나 이 리모델링 쪽으로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으로는 차익이라든가 변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혜로운 투자가 된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새롭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 감안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또 이러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합니다. 이거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좀 하는데, 자,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수가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사전 전화를 통해서 예약해 주신다 그러면
뭐 오셔서 뭐 좋은 강의도 들으시지만 또 1대1 상담까지도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 또 좋은 고민 상담까지 하고 가시는 기회를 좀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매물 바로 이 통건물입니다. 자, 근데 위치가 인천 부평의 부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통건물입니다. 자,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여기 지하철 경인 1호선 인천 2호선 바로 이 부평역입니다. 바로 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이 건물 통건물입니다. 자, 여기도요 근생이 있으면서 동시에 주택이 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하시는 매수 기준으로는 주택이 좀 들어가서 혹시 주택수에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 투자 후 매도 시때에는 주택을 근생으로 하는 바로 이런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일단 감안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면적 161제곱미터고요. 자, 이게 9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이 724.89제곱미터입니다. 자, 현재 시세가 21억 원에서 21억 5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좀 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요 실제 보증금하고요 좀 뭐 대출이 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제한이 워낙 걸려 있는데 근생이 들어가 있어서 대출 적용하신다 그러면 실투자금 9억 7천에서 약 한 10억 초반대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3가지만 좀 요약해 설명드리면, 자, 여기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금 뭐 1호선 또 인천 지하철 그리고 바로 이 GTX B노선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트리플, 자, 3개 역세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부평역 바로 앞쪽이 상권이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입지적인 장점. 자, 두 번째는, 자, 보통 근생하고 주택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임대 수익도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이 용도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GTX라든가 역세권으로 더 상권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용도 상향이, 예를 들어서 지금 2종이다 그러면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런 시세 차익 쪽에도 중점을 둘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점. 자, 세 번째는, 자, 이 부분이 지금 9층짜리다 보니까 주택으로 쓰기 용도와 또 상업용으로 쓰는 용도에서 현재는 원룸 임대 쪽으로도 사용을 하시면서 사무실 임대까지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주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주인 세대가 거주가 지금 가능하다. 그러면서 용도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바로 이 용도에 대한 전환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매력도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고요. 자, 한번 위치를 지도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부평역인데 일단 앞쪽으로는 워낙 뭐 상업시설, 상업지역이라 상업시설로 되어 있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 대형 상권지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바로 이 뒤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보 2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자, 이쪽 뒤쪽은 대부분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원, 녹지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으면서, 자, 이렇게 또 학교, 자, 결국은 학세권이라고 하는 학교들도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성모병원까지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거주 환경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데, 단순하게 거주 환경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GTX가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부분이 용도가 상향이 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쪽 부분까지도 상업시설, 상업지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에 바로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인데, 자, 실제 해당되는 위치상으로 보면 바로 이 준주거 지역의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용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집가 상승 당연히 되고요. 자, 부평역이 현재는 2개 노선이지만 이 GTS가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차익형까지도 도고, 앞쪽에 상권지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익은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이 부평역 하면은
자, 여기 GTX 노선, B 노선이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바로 이 부평을 관통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구간이 현재 저희 그 계획으로 보면 한 2027년 정도의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5년 정도를 지켜보다 보면 충분히 지금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을 가능하신데, 자, 여기 부평도요, 서울이나 이런 쪽만 이 미군 기지 이런 반환 이런 토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부평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지들이 계속 개발이 어차피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자, 인천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시세 차익을 예고를 한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구 전체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자, 인천이 평균 연령대가 40세 초반대거든요. 이게 상당히 젊은 지역입니다. 이 이유는 인구가 젊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어느 누가 돈을 좀 많이 버는 인구 형성이 돼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노후 나이들 많이 드신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라든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간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 매물에 대한 이제 시세 한번 리뷰를 다시 해드리면, 자, 9층짜리 통 건물이 되겠는데, 시세 21억 원에서 2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증금이 3억 7,100만 원의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월세가 798만 원, 거의 한 800만 원대. 이게 관리비가 포함한다 그러면 800만 원이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일단 월 798만 원을 임대로 되어 있는데, 자, 대출이 이게 지금 근생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실투자금 기준으로 보시면 약 9억 7,900만 원에서 10억 2,900, 그래서 10억 초반대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투자를 하셔서, 자, 여기 지금 주택으로 쓰는 부분은 실제 본인이 거주하셔는 상관이 없는데, 자, 결론적으로 나중에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매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택을 근생으로 좀 변환을 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매물, 바로 영등포 여의도에 있는, 자, 이 숙박시설, 바로 이게 상업용입니다. 자, 한번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9호선입니다. 자, 서울권에서도 황금노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도보 2분, 바로 이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임대 위탁형 생활형 숙박시설.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융 기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들은 다 임대 수익형,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하면 연금형 수익형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용은 21.49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현재 시세는 3억 8,4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대 되는데, 자, 이 부분도 상업용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 대출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자금은 1억 5,400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자, 이 매물의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린다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이 9호선 역세권, 계속 서울권에서는 황금노선 뜨고 있는 부분, 거기다 여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자, 금융 중심지의 기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는, 자, 결론적으로 상업용 하면 차익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임대 수요 자체에 따라서 임대 수익을 제1 수익성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여의도라고 하는 동네가 희소성에 갖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익적인 가치가 있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여의도는 서울에서도 강남, 용산, 바로 이 여의도가 3대 도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희소성에 대한 희소 가치가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아직까지도 개발 사업 이제 아직 삽도 안 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성이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위치를 지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이제 도보 한 2분 정도 거리인데 바로 여의도는 이 5호선과 9호선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또 영등포역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면서도 여의도 자체에 아시겠지만 이 금융이나 업무 지역이 워낙 많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고요. 자, 일단 여의도에 제일 먼저가 이 금융증권가가 워낙 지금 밀집해 있고요. 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 새롭게 개발된다라는 점을 좀 보고, 아직 여의도 방송국 있지요. 또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또 대형 쇼핑몰, 바로 이러한 상업시설들이 있고 국제금융센터 있고 여기에 또 성모병원까지 있기 때문에 뭐 여의도 하면 그만큼 토지에 대한 희소가치, 충분히 미래가치 있다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GTX B 노선이 지금 새롭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신림선, 경전철도 예정이 되어 있고 신안산선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바로 여기 서부선, 경전철이 되어 있는데 보시겠지만 이미 5호선과 9호선은 이미 개통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4개 노선이 추가로 또 더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6개 노선이 여의도에 들어온다는 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의도의 교통의 호재 당연히 미래가치 있다는 점 아마 느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주변 분양가 한번 비교를 가볍게만 해드리면 2019년 대비 3.3제곱미터당 약 한 4천만 원대 정도가 됐었거든요. 자, 2020년 불과 1년 사이로 6천만 원대로 상승이 된 곳이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분양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분양가라든가 청약 경쟁률, 이런 부분이 워낙 이게 통계치로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 쪽 컨셉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해당 매물, 이게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뭐 재당첨, 자금조달계획서, 특히 뭐 담보대출, 거주지역, 뭐 주택소유관계,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를 더 드리니까, 그래서 규제 대상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을 좀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 한번 리뷰해드리면, 시세 3억 8,400에 3억 8,500만 원대입니다. 자, 현재 월 130에서 14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금형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출 한 2억 3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니까 실투자금 1억 중반대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자금 한 1억 중반대에 그래도 월 140만 원의 연금형 따박따박 월세를 좀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세미나, 무료로 제가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하니까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사전 예약 전화를 받아서 세미나가 진행이 되니까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오셔서 뭐 매물 추천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전략, 그리고 부동산 흐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개인 고민 상담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상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이 대세는 아닙니다. 실제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더 상승시킨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다홍치마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물건, 특히 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와 어떤 변화를 줄 건지는 본인이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할까라는 거 계속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이런 내용, 특히나 부동산의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들을 또 준비해 올 테니까 다음 주 방송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시청 또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